자, 문제 5-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보고 사무직 직원 최민상입니다. 4번은 105번 2018년 1월 14일 세대주 총 급여액 5천만원으로 가정한다. 세무담 최소화를 위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입력하시오입니다. 단 부양가족 탭은 무시할 것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 이제 보시면은 보험료, 그 다음에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료에서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의료비에서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교육비에서 해당되는 거, 기부금에서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신용카드는 이제 신용카드는 본인하고 배우자만 있기 때문에 그냥 입력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추가 자료는 이제 모친만 부동산 임대소득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임대소득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공제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자,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에서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은 연말정산 자료 추가 입력에서 이제 4번 하고 이제 4운명 이제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민상에 클릭합니다. 자, 최민상에 클릭을 하면은 이제 소득 명세, 그 다음에 부양가족에 보시면은 어머니만 이제 공제대상이 안 되는 거 확인하고 배우자 자녀는 공제대상이 됩니다. 연금저축, 월세, 주택임차, 연말정산 자료 입력 여기에다 클릭을 하는데, 자, 이 문제에서는 부양가족란에서는 입력을 하진 않아요. 입력하지 않고 연말정산 자료에서만 입력을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자료 입력에서 이제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료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험료부터. 보험료는 자, 보장성 보험이라고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 자, 본인의 저축성 보험료. 저축성 보험료 120만원. 저축성 보험료는 공제대상이 안 돼요. 저축성 보험료는. 저축성은 공제대상이 안 돼요. 안 되고요. 이 세 개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험료 공제는 나이 요건도 따지고 소득도 따져요. 그런데 배우자는 소득이 없죠. 소득이 없죠. 본인은 무조건 소득 공제가 되니까. 그래서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본인 소득이 없으니까 이제 공제상 해당이 되죠. 둘 다 해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자동차 보험료, 배우자 보장성 보험료, 그다음 자녀도 해당이 되죠. 자녀도 이제 소득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공제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의 보장성 보험료 24만원만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총 합쳐서 입력을 해도 되고 100만원만 입력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한도 금액이 100만원까지가 있기 때문에 100만원만 입력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계산기를 통해서 얼마냐면은 55만원에 72만원에 24만원 해주면은 151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보험료의 지출 금액에 151만원만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동적으로 한도 금액은 걸러져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151만원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의료비 공제인데, 의료비 공제는 이제 본인의 보약 부위, 건강 증진 목적, 그 다음에 치료 목적 병원비, 배우자 임플란트 시술비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 보약 구입은 건강 증진 목적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건강 증진 이용으로 목적으로 한 의료는 해당이 안 됩니다. 해당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나이 여건도 해당이 되지 않고 소득 여건도 안 봅니다. 그래서 모친은 나이는 사실상 71세라 경로우대 공제가 되지만 소득이 되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사업소득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업소득 기준금액 100만원이 넘기 때문에 소득 때문에 공제대상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의료비에서는 나이도 안 따지고 소득도 안 따지다 보니까 그래서 모친 같은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다 됩니다. 그래서 모친 같은 경우에는 220만원 만큼 공제가 되고 배우자도 200만원 만큼 입력해주면 돼요. 이제 이 부분은 65세 이상 입력해주고 배우자는 일반 의료비를 통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모친에서 이제 의료비를 한번 입력해 보는데, 의료비 입력하면은 이제 본인 65세 이상자라고 되어 있죠.
그 부분에 모친에 220만원 입력해주고, 그다음 일반 의료비 그 밖에 공제 대상자 돼 있죠. 임플란트 시술비는 의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미용 목적이 아니에요. 임플란트는. 그래서 200만원만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420만원 중에 270만원만큼 공제가 된다고 하는데, 자, 이 270만원 공제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총급여액의 3% 이상 사용을 해야 돼요. 의료비는. 그래서 내가 총급여액이 5천만원인데 3% 이상 쓴다. 그러면은 150만원 이상을 사용해야지 공제가 돼요. 그래서 420만원에서 150만원만큼 이상을 사용을 해야 그 차액에 대한 270만원 해가지고 공제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제율은 15%이기 때문에 40만 5천원만큼 공제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교육비 공제에 해당이 됩니다. 교육비는 본인 대학원비, 그 다음에 노인대학 등록금, 자녀 유치원비라고 되어 있는데, 노인대학 등록금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제 대상이 안 돼요. 자, 교육비 공제는 나이 요건은 안 따집니다. 나이 요건 안 따져요. 근데 소득은 봅니다. 소득은 봐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이제 본인에 대한 부분은 대학원까지 전액 공제가 됩니다. 대학원까지는 전액 공제가 돼요. 대학원은 공제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녀 있죠? 자녀도 공제상이 되니까 유치원에 대해서 100만원만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녀 유치원비 100만원 입력해주고, 그 다음에 본인 대학원비 100만원만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녀 유치원비는 취약전 아동으로 100만원 입력해주고요. 그 다음에 본인 전액 돼 있죠. 이거는 그 대학원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학원비 얼마냐면은 600만원만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부금입니다. 기부금. 자, 기부금인데, 기부금은 나이 요건은 안 봅니다. 나이 요건은 안 본지 세법이 된 지 한 4년 정도 됐어요. 나이 요건 안 보고 소득 요건은 봅니다. 소득 요건은 봐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 지금 정치자금 기부금 돼 있죠. 정치자금 기부금. 이게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정치자금 기부금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본인만 가능해요. 그래서 배우자가 정치 기부금 자금 넣어봤자 공제 대상이 안 돼요. 그래서 배우자의 정치자금 기부금은 공제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종교단체 기부금만 300만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기부금 공제만 300만원만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냐면은 종교단체에 해당이 되니까 본인 종교단체 기부니까 종교단체 해당 기부금이 돼요. 종교단체 해당 기부금. 그러니까 제일 밑에 있죠. 제일 밑에. 이 부분 있죠. 제일 밑에. 이 부분 있어요. 여기에 이제 300만원만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신용카드 사용 금액인데, 이제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이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은, 나이 요건은 안 보지만 소득 요건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당연히 공제 대상이 되지만, 배우자는 나이는 안 보니까 해당이 되지만 소득도 해당이 돼요. 왜냐면은 소득이 없죠. 소득이 없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 요건도 해당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주의할 점이 뭐냐면은 형제자매는 공제 대상이 안 돼요. 형제자매는 공제 대상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중복 공제 외에는 이제 그 중복 공제 외에는 이제 뭐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있죠. 이 부분에서 공제 받으면은 카드에서는 공제 대상이 안 돼요. 중복조회 제외하고는 무조건 공제 대상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세금, 그러니까 공과금 돼 있죠. 공과금이라든지 보험료 이런 것도 역시 카드로 공제 대상이 안 됩니다. 물론 차도 해당이 되지만 차 같은 경우에는 중고차만 해당이 되고요. 중고차만 해당이 되고 새 차는 해당 사항이 안 돼요. 중고차도 좀 그나마 이제 10%만 공제 대상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중고차까지 이제 모두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한번 공제 대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인의 신용카드가 되어있죠. 본인의 신용카드. 여기에 이제 신용카드 공제 부분을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42번 란이 있습니다. 자, 신용카드 되어있죠. 자, 본인의 신용카드는 1305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대중교통하고 전통시장 사용금액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1305만원이 비록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되지만, 그 중에서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부분을 제외합니다. 그럼 얼마냐면은 1206만원만큼 입력해줘요. 의료비는 중복 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포함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중교통 얼마냐면은 90만원, 그 다음에 전통시장 9만원만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배우자 신용카드 있죠. 배우자 신용카드는 이제 700만원 중에서 대중교통 15만원과 전통시장 91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배우자 700만원 중에서 이제 대중교통 15만원과 전통시장 91만원을 빼고 594만원이 되죠. 더하기 1206만원만큼 입력해주면 됩니다. 얼마냐면은 1800만원만큼 포함해서 입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전통시장분은 91만원이니까 9만원만큼 더해주면 되죠. 91만원 9만원이니까 100만원 입력해주고, 그 다음 대중교통은 15만원이니까 얼마죠? 91만원에서 대중교통부터 해보고요. 15만원에서 대중교통은 본인이 쓴 90만원 있었죠. 배우자 15만원, 본인이 쓴 90만원 합치면은 105만원 만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인의 신용카드 1305만원에서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있죠.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분을 입력하고 제외한 나머지를 입력해주고요. 배우자도 똑같이 신용카드 부분에 입력을 해주고 대중교통, 전통시장 사용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금액이 50%, 총금액이 5천만원 되어있죠. 5천만원에서 25% 이상 사용을 해야 돼요. 25% 이상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얼마냐면은 1250만원만큼 이상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 사용금액이 2050만원만큼 되어있기 때문에 공제 예상이 얼마냐면은 164만 5천원만큼 공제 가능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까지 이제 모두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은 보장선 보험료는 151만원 입력해주고, 그 다음 의료비는 420만원, 교육비는 700만원, 기부금은 300만원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서는 총 2,005만원만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전산세무회계 2급 시험은 이제 오늘 9월 14일에 제가 업로드를 이제 하고 있는데, 아마 저기 오후 6시까지 시험 끝날 거예요. 접수 끝날 거고요. 10월 10일에는 시험을 칩니다. 10월 11일에 시험을 치시고, 이제 그 추석에 끼어 있기 때문에 추석에도 뭐 공부를 좀 열심히 좀 하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요. 요새는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합격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산세무회계 2급 처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전산회계 1급도 같이 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충분히 하면 합격할 수 있으니까 겁먹지 마시고 기출문제 한번 연습도 해보시고 열심히 문제도 많이 풀고 그렇게 해서 합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부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 이제 10월 11일 시험도 잘 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